언제나 따뜻했던 당신. 늘 먼저 손 내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당신의 착함은 무시당하고 결국 혼자 남겨진 기분까지 들게 했죠. 혹시 지금 내가 틀렸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당신의 순수한 착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착함이 존중받는 삶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배려가 호구가 되는 이유. 당신은 늘 먼저 다가갔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고 미묘한 기분의 결을 따라 움직이며 마음이 앞섰죠. 그걸 당신은 배려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그 배려를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익숙해지고 끝내는 없어지면 서운해하는, 없으면 아쉬운 존재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왜 당신의 따뜻함은 점점 가벼워지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이 생겨버렸을까요? 철학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배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배려와 희생은 분명 다릅니다. 당신의 배려가 존중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배려가 자기 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모든 걸 허용하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 그건 착한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밝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아는 데 익숙해졌고 정작 자기 안의 감정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철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려는 표현이 있어야 완성된다. 조용한 마음이 아니라 들리는 진심이 되어야 한다. 진짜 배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중한 만큼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철학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 스스로도 존중하고 있느냐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보다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권리를 더 깊이 사유하라. 두 번째 이야기, 침묵하는 따뜻함이 독이 되는 순간. 당신은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삼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참을수록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침묵할수록 더 많은 기대가 쌓입니다. 왜일까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능을 의심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지배하려 든다. 당신이 배려를 말없이 감당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곧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판단으로 이어지죠. 당신의 조용한 배려는 당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 투명함은 곧 무시됨으로 전환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제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당신이 무시당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말이 되어야 비로소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는 오해로 남고 침묵하는 따뜻함은 쉽게 잊혀집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정말 괜찮다고 믿는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돌보지 않게 된다. 그러니 착한 사람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타인의 감정도 바로 세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들려야 한다. 배려란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감을 밝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착함은 진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두를 이해하려는 착한 당신에게 찾아오는 공허함. 당신은 갈등이 싫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표정만 봐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부터 생각했죠. 그래서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당신은 지쳐갔습니다. 이해는 계속되는데 정작 이해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철학은 여기서 자기 소외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존재라 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 이전에 생각하고 설명하며 자기 중심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이해하는 쪽에만 머물다 보면 자기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나는 관계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모두를 이해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미는 이해는 자기 중심이 빠진 공허한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건 아닐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이해는 나를 세운 후에야 진짜로 작동한다. 자기를 잃은 이해는 이해가 아니라 수능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친절일 뿐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권합니다. 먼저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연습을 하라고.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배려는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당신을 지키고 타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선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당신은 선의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 도와줬고, 두 번 이해했고, 세 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고마워했지만 어느새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 한 번 거절했을 때 그들은 말하죠.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당신은 어리둥절합니다. 단 한 번의 친절이 어떻게 그들의 기대를 넘어 권리가 되었는지. 철학은 이 현상을 관성의 윤리라 부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항상 타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의 호의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패턴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곧 권리가 됩니다. 호의는 요청이 아니라 책임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단의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무엇을 계속할 것인가는 무엇을 멈출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명확해진다. 당신이 계속해서 배려만 한다면 그 배려는 경계 없는 나눔이 되어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침을 아는 자가 위태로움을 피한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다시 관계의 제자리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호의란 나눔이지 헌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자기 존재가 선명할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당신이 거절할 때 그들이 서운해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이건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건 나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 표현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5번째 이야기. 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진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넌 진짜 착한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칭찬 같지만 어딘가 씁쓸한 말. 좋은 사람인데 왜 지쳐 보이는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늘 외로운지? 철학은 여기서 도덕적 피로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선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 즉, 기준 없는 착함은 언젠가 피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주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호감은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감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 속에 자기 의도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모든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은 겸손하고 유연하되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착함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편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함이 타인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나의 깊은 결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착함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 자신부터 잊지 마세요. 6번째 이야기.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는 진정한 배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배려는 조용해야 하고 상대가 모르게 다가가야 하며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덕이라고. 그래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오해를 줄이고 말보다 눈치로 관계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배려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 당신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깊이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주 불편함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진심은 점점 왜곡되고 결국 오해만이 남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배려를 의식의 교환이라 불렀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진짜 배려는 때로는 솔직한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당신을 존중받게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지 마라. 그 말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자도 말합니다. 과하게 부드러우면 스스로를 잃는다. 당신의 온기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흐르면 그건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닙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배려란 침묵이 아니라 진심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그러니 불편함을 감수하되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배려는 비로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7번째 이야기. 내가 해줄게가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순간. 당신은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사람 힘들까봐 그냥 넘겼어. 처음엔 사랑해서, 이해해서, 그리고 배려해서 시작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말은 이상한 무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는 점점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왜일까요? 철학은 이 대목에서 의도와 결과의 어긋남을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당신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상대의 책임을 빼앗고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말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신만 감당하고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애쓰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으로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 당신이 계속 무엇인가를 감당할수록 상대는 감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노자는 더 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강해진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무게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이번에는 너의 몫이야. 이런 말들이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이 있어야 당신의 따뜻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는 모든 걸 대신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8번째 이야기. 당신 스스로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당신을 존중한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에서 작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는 법, 불만을 눈웃음으로 덮는 법,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는 법. 그게 성숙이고 어른스러움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돌봄을 요구하게 된다. 자기 존중이 없는 배려는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받고 싶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노자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무겁게 여겨야 세상이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선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당한 말투나 강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의 말은 짧아도 힘이 있고 당신의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가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철학은 권합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가볍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 때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래야 당신의 배려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9번째 이야기.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지 않는 용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이고 눌러가며 견뎌냅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정말 관계인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불안과 거래하지 않는다.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조절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한쪽만 감당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더 깊게 말합니다. 얽매임은 곧 손실이다. 그 말은 붙들수록 상하고 얽힐수록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관계를 경험의 교차점이라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마주하는 자리.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혼자인 시간보다 더 외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라. 관계를 지키는 일이 나를 잃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배려가 자기 부정이 되고 이해가 자기 소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을 지우면서까지 이어가는 인연은 언젠가 당신 안에 깊은 공허만 남깁니다. 그러니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존중받는 착함, 그 진정한 힘을 찾아서. 당신은 여전히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고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착하다는 말이 당신을 점점 지치게 했다면 이제는 착하다는 말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아니, 진짜 착함이란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와 자기 표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를 갖춘 따뜻함, 기준이 있는 배려. 그것이 진짜 덕이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 부드러움은 흔들리는 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누구도 닮지 말고 내가 되어라. 그 말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는 선함을 말합니다. 당신이 바꿔야 할 건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그 착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을 아끼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태도가 당신의 배려를 더 깊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이끌어줍니다. 착한 사람은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배려하되 사라지지 말고 온화하되 흐려지지 말고 착하되 당신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당신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착함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존중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당신은 어떤 순간에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보약에서 준비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보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로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